자, 29번, 32번 보도록 할게요. 154쪽에 있는 거. 아, 지각한 3반 김재원 들어와. 자, 거기 나와 있는 유치원의 매화나무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김기택의 틈 그리고 법정의 설해목 가지고 문제 푸는 건데, 근데 29번 얘기 아직 안 했죠? 이거 풀어봤나 안 풀어봤나? 이게 정답률이 얼마나 나오죠? 29번이요? 42. 그리고 30번은 81. 쉬웠단 말이지. 31은 58. 꽤 어려웠단 얘기예요. 32는 61. 그러니까 이게 문제 4개 중에 3개를 니네가 많이 틀렸고, 내가 볼 때 이걸 왜 틀렸느냐? 유치원의 매화나무나 김기택의 틈이나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법정 스님 거는 대부분 비교적 이해가 쉽거든. 근데 왜 틀렸느냐? 어색한, 그러니까 낯익지 않은 시가 나오니까 그냥 지레 겁먹은 게 제일 클 거야. 이 그렇게 어려운 시가 아니에요. 봐봐. 유치원의 매화나무부터 보도록 합시다. 시를요, 이해를 해봐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열어야 돼. 이분이 나에게 무슨 말 하고 싶은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겨우 소환을 넘어선 뜰에 내려. 뭐가 내렸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소환을 넘었대요. 소환은 언제 계절인 것 같아요? 절기가. 소환. 한자 있잖아. 한자. 한. 아마 겨울일 거야. 겨울이에요. 겨우 소환을 넘어선 뜰에 내렸대. 뭐가 내렸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렸습니다. 어디에? 뜰에요. 매화나무 가지 아래 서서 보니,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 있죠? 내가 매화나무 가지 아래 있단 말이에요. 서서 보니 치운 공중에 가만히 뻗고 있는 그 가녀린 가지마다에 어느새 어린 꽃봉들이 수없이 생겨 있다. 그러면 정확히 첫 줄에서 이야기하는 내려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어디 있지? 나는 어디 있죠? 나는 뜰에 있다고? 뜰에 있는데 뜰에 뭐가 있죠? 매화나무가 있겠지? 뜰에 매화나무도 있고 나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매화나무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추운, 치우는 추운이에요. 굉장히 추운 상황에서 가녀린 가지마다에 뭐가 생겨요? 꽃봉오리가 생기죠? 꽃봉오리가 생겼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상황이 언제라고요? 한겨울이에요. 한겨울에 꽃봉오리가 생겼지. 매화 언제 펴요? 대체로 1월 말 2월 초에 핀다고. 이게 미리 얘기하면 이거 시점은 1월 초입니다. 1월 초. 그러니까 곧 꽃이 필 거야. 한겨울에 꽃이 핀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지만 매화는 그렇잖아요.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냐? 매화나무 아래에 있더라. 그럼 매화나무 어떤 상황이냐? 한겨울에 꽃봉오리가 막 생겨나고 있더라. 그게 1연이에요. 자, 2연 봐. 밤이면은 내가 새벽마다 일어 앉아서 싸늘한 책장을 손끝으로 넘기며 느끼는 어쩌냐 그 모색 속에 한참 까무러치듯 외로이도 얼어붙던 먼 산산들. 조금 긴데 하나 물어볼게요. 이제 밤이 되면 그런 뜻이겠지. 밤이 되면 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1연에서는 서서 본다고 나와 있지만 나는 안 나왔잖아. 2연에서는 내가 나와요. 본격적으로 내가 나오는데 내가 뭐 하고 있느냐? 뭐 하고 있죠? 나는 밤이 되면 내가 뭐 해요? 새벽마다 일어나 앉아서 싸늘한 책장을 손끝으로 넘기지. 그러니까 새벽마다 일어나 앉아서 책을 읽죠. 느끼는 어쩌냐 그 모색. 혹시 여러분들 모색 뭔지 아나? 이거 알아두면 좋은데. 시에서 종종 나와요. 모색. 모색. 뭐 같아요? 한자를 보고 한번 추론해봐. 모색. 색자는 색깔이겠고 모자는 이거 무슨 모자지 이거? 니네가 볼 때 조금 어렵긴 할 수도 있는데 모색은? 이거 자주 나와 시에서. 힌트 같은 거 없습니다. 야, 힌트를 바라면 안 되죠. 그냥 느낌상 맞춰봐요. 모색. 모색. 모색 말고요.
너무 멀지 않냐? 야, 지금 분위기 이거 밝아요? 어두워요? 뭐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무지개냐? 좀 심하잖아. 새벽에 일어나는데 싸늘한 책장을 넘기는데 무지개 색깔이 나온다고? 어쩌면 이상하지 않냐? 어쩌녁이래요. 이게 힌트가 되겠지? 저물어 가는 색입니다. 어쩌녁에 그 저물어 가는 색 속에 한천 아래 까무러치듯 되게 추운 하늘이에요. 한천 아래 까무러치듯 외로이도 얼어붙던 먼 산산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복잡한데 내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책을 읽어요. 책장을 넘겨. 근데 그때마다 뭘 느끼죠? 책을 읽을 때마다 뭘 느껴요? 너무 추운 걸 느낀다고? 추위를 느끼는데 거기 뭐라고 하느냐? 뭐 굉장히 추운 차가운 하늘을 이야기하잖아. 거기에 까무러치듯 외로이 얼어붙던 먼 산산들이 나와요. 외로이 얼어붙던 산산은 그냥 산이라고 합시다. 이게 나예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를 하긴 하는데 너무 추우니까 이게 떠오르는 거지. 근데 산이 외로울 리가 없죠? 누가 외로운 거예요? 내가 외로운 거지. 새벽에 일어나서 책 보다가 너무 추워 그러면서 밖에 있는 산도 기억이 나고 아, 저 산은 좀 외로워 보여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무언지 아련하고도 따뜻한 마음 뜸 돌던 느낌을 이 가지들도 느껴왔는지 모른다. 지금 그 마지막에 두 줄에서 중요한 거 한 글자만 찾아본다면 뭘까요? 한 글자요. 한 단어 아니야. 한 글자. 지금 나의 상황은 이래. 난 좀 외롭고 차가워. 마지막에 두 줄에서 한 글자만 찾아본다면 도입니다. 도. 뜻 말고요. 도. 왜? 아련하고도 따뜻이 마음 뜸돌던 느낌을. 그럼 이 뜸돌던 느낌은 누구 느낌이에요? 내 겁니다. 내 거. 내 거예요. 내가 상황이 이렇기는 하는데 정확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련하고 따뜻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나한테 있는데 여기요. 꽃봉오리가 생겨있는 이 가지들도 가지라고 합시다. 이 가지도 그 감정을 느껴서 따뜻하게 느끼는 것이 아닐까? 추정하는 거죠. 이유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매화나무 아래에 있고 꽃봉오리 생기는 걸 보았고 추워 죽겠는데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추위를 느끼면서 산들이 외로워 나도 외로워 느끼면서도 아련하고 따뜻한 마음을 뜸들이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데 혹시 이 나뭇가지들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치시키는 거예요. 나랑 매와 가지랑. 자, 그 다음 봐. 오늘도 표현이 집을 나서서 내가요 어디고 먼 바닷가에 가서 그 바다의 양양함을 바라보고 홀로의 생각에 젖었다. 이게 또 봐봐요. 내가 이런 상황이야. 그리고 약간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요? 떠나요? 어디로 나가요? 집을 나가서 어디로 가죠? 바닷가에 가요? 내가 바닷가에 가서 뭐 느끼지? 써 있는 대로요. 뭘 봐요? 바다의 양양함을 본대요. 그러면 바다의 양양함이 뭘까요? 느낌상 맞춰봐요. 바다의 양양함을 본단 말이지. 그럼 이게 뭐예요? 넓고 넓은 걸 이야기한다고. 내가 바닷가에 가서 이 바다 진짜 넓구나를 봐요. 진짜 넓구나를 보고서 홀로 생각에 젖었다. 그리고 오고픔. 그래서 뭘 느껴요? 오고 싶다는 걸 느껴요. 어디로요? 바다에. 사실은 바다의 양양함은 넓고 넓은 거고 내가 여기에 오고 싶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바다가 뭐냐? 일종의 나의 지향점이라고 나중에는 보면 돼. 지금은 니네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내가 집에 있다가 나왔다. 바닷가에 갔다. 와, 바다 넓구나. 오고 싶다. 그러니까 지향점 되는 거야. 이런 수렇한 심정도 어쩌면 자 봐요. 저 가지들을 바라보고 있을 적에 내가 느껴 배운 것인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분명히 외로웠잖아요. 근데 이연의 끝에 갔더니 이런 마음이 나한테 있다 그랬잖아.
그러고 그래 가지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서 봤더니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 극복한 상황이란 말이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내가 이걸 보면서 배운 게 아닐까? 영향을 준 거죠. 그러니까 매화 가지에서 꽃봉오리들이 끝까지 버티면서 추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얘기예요. 저 가지들을 바라보고 있을 적에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느껴 배운 것인지도 모른다. 모른다고 하지만 사실이 배운 거겠지. 매운 바람결이 몰려 닿을 적마다 바닷가죠. 되게 차갑지. 춥고 니네 겨울바다 가본 적 아마 있겠지. 거기 바람 진짜 세요. 얼굴만 베이는 것 같아요. 몰려 닿을 적마다 어린 꽃봉들을 먹으면 가녀린 가지는 여기 얘네들을 가진 가녀린 가지가 나한테 뭐라 그래요? 외로움에 스스로 다쳐서는 안 된다. 나 아까 외로웠잖아. 근데 왜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얘가 날 알려준 거라고. 야 그렇게 외로워하면 안 돼. 은연중에 알려준 거야. 살래살래 타이르듯 흔들거린다. 뭐가요? 꽃봉오리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겼잖아. 결국에는 이거를 보고서 내가 마음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 외로워서는 안 돼. 더 넓은 곳을 향해 살아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러더니 그래 니네도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고. 진짜 시작은 어디예요? 요겁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내가 매화나무에 있는 꽃봉오리 생기는 것을 보고 마음을 고쳐먹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쵸? 매화를 보고서 그래 스스로는 다쳐서는 안 돼. 바다를 보고서 그래 스스로는 다쳐서는 안 돼. 그렇게 봐도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시는요. 1, 2연은 매화나무에 관한 매화나무를 보고 느낀 거고 3, 4는 바닷가를 보고 느낀 거지만 사실은 이 매화나무나 여기 있는 바닷가나 다 중요한 겁니다. 나한테 일깨워주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까지 하고서 문제 29번 풀게요. 김기택의 틈 봐봐. 틈이요. 틈. 이것도 다 있는 거 아니야? 자, 틈. 김기택 시인 거 기억나는 거 있나? 시? 유명한 거 있는데? 나름 유명한 거? 나름이 아니라 되게 유명한 거? 뭐요? 빈. 대답을 해야 할 텐데. 김기택의 뭐? 야, 이따 현대 시간에 백날 해봤자 뭐하냐. 기억을 못하는데. 볼게요. 튼튼한 것 속에서 틈은 태어난다. 틈은 나타납니다. 이거 틈 진짜 그 틈이야. 그 벽 사이에 그 틈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힘차게 껴안고 굳은 철근과 시멘트 속에도 숨쉬고 돌아다닐 길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틈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거냐? 숨쉬고 돌아다닐 길이에요. 이게 곧 이 말이야. 틈이라고 하는 건 숨쉬고 돌아다닐 길이래요. 길고 가는 한 줄 선 속에 빛을 우겨놓고. 길고 가는 한 줄이겠지? 틈 본 적 있죠? 아마 여기 벽에도 틈 있지 않나? 금강고 보일걸요? 없나? 아, 이제 다 치워서 없나? 그러니까 어딘가 지나갈 때 니네 집 근처에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거 있으면 보일 겁니다. 한 줄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거. 버틴겨 허리를 펴는 틈. 그래 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을 거지만 하나를 겨우 받아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미세하게 벌어진 그 선의 폭을 수십 년의 시간 분초로 나누어 본다. 얼마나 느리게 그 틈은 벌어져 온 것이냐. 그 느리고 질긴 힘은. 그러니까 이 틈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느리고 질기고 성격 알 수 있죠? 느리고 질긴 거. 핏줄처럼 건물에 속속들이 뻗어 있다. 이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핏줄처럼이래요. 핏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사람한테 이거 없으면 사람 죽는단 말이에요. 산소를 갖다 주고 이 사람한테 빼내야 되잖아. 그런 역할하는 게 지금 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서울 거대한 빌딩의 정글 속에서 다리 없이 벽과 벽을 타고 다니며 우글거리고 있다. 굉장히 많죠? 이 틈은 우글거리고 있대요.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화려한 타일과 벽지로 덮여 있지만 어찌 보면 틈이랑은 반대되는 개념이겠지. 새 타일과 벽지가 만약 필요해지거든 뜯어보라.
두 눈으로 확인해 보라. 그러면 뭐가 있어요? 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가려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화려한 거에 가려지니까 안 보이지만 만약에 새로 타일과 벽지를 붙이기 위해서 잘 뜯어보면 타일을 뜯고 벽지를 뜯으면 그 안에 틈이 있다. 그런 얘기요. 순식간에 구석구석 달아나 숨을 그러나 어디 구석에서든 꼬리가 보일 틈. 그 틈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틈을 이야기하면서 틈이라고 하는 요소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철벽이라도 비집고 들어가서 이 틈의 정체는 요거죠? 질긴 거. 굉장히 튼튼한 거라도 들어가 생긴단 말이지. 사실은 한 줄기 가냘픈 허공이다. 또 하나의 성격 나와요. 그럼 이게 뭐냐? 갑자기 뭔가 왜 가냘프다고 나오느냐? 약해 보이잖아. 한 줄밖에 없잖아. 끝까지 봐야 돼요. 할 일 없이 구름이나 풀잎에 등을 밀어주던 나약한 힘이다. 힘도 나약하대요. 가냘프고요. 나약하대요. 그 다음에 이 힘이 어디에든 스미듯 들어가면, 자 여기부터 약간 달라요. 이렇게 바로 틈의 속성이고 이게 틈의 힘인데 이 힘이 어떻게 된대요? 어디에든. 중요한 거는 어디에든이에요. 어느 곳에나 간다는 이야기지. 어느 곳에나 가게 되는데 스미듯 들어가면, 대놓고 들어가지 않아. 어떻게 들어가요? 은근슬쩍 들어갑니다. 스미듯 들어가게 되면, 자 그 다음 핵심은 세 줄이에요. 튼튼한 것들은 아까 그 시멘트, 철근과 시멘트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냐? 튼튼한 것들은 모두 금이 간다. 갈라진다. 무너진다. 틈 때문에 금이 가고요. 갈라지고요. 결국에는 무너져요. 굳이 찾자면 이거 뭐죠? 이 표현법? 이것도 점층이에요. 금이 가고 쪼개지고 무너지는 거. 튼튼한 것들은 결국 없어지고 가냘프고 나약한 허공만 끝끝내 남는다. 그게 다 사라지는 거고 얘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영원히 남는다. 영원성을 강조하는 거지. 이게 어떤 얘기냐면 하찮아 보이는 것이지만 그리고 되게 약해 보이는 거고 큰 힘도 없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거를 무너뜨리는 힘이 있는 거고 끝까지 버티는 힘이 있는 게 바로 틈이다 라고 하는 거죠. 틈의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럼 여기다 네가 의미 부여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 틈이라고 하는 거를 뭐 민중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화려한 거에 가려진 취약층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 이건 니네에 따라 다른 거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긴 한데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민중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취약층 볼 수도 있고요. 하찮아 보이는 것들이지만 사실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게 김기택의 틈이요. 그 다음에 그 법정의 설해목은요. 그냥 읽어봐.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부드러운 거 안에 강한 게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일 거야. 자, 29번 봐요. 이제 꼼꼼히 좀 보도록 합시다. 니네가 이거를 꽤 많이 틀렸어. 그러니까 재작년 니네 선배니까요. 지금 고3들이 풀었을 때 현재 고3들이 풀었을 때 29번은 엄청 틀렸다고 하죠. 볼게요. 1, 2. 왜 틀렸는지 따져보자고. 그리고 선택한 게 이게 10%, 이게 42, 이게 10, 이게 31, 이게 7. 2번, 4번도 많이 골랐고 1번, 3번도 꽤 골랐고 답은 2번이고. 봐, 1번부터 볼게요. 명령형 어미를 통해, 그럼 니네가 1번을 통해 뭘 찾아야 되냐면 일단은 명령형 어미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의지도 아니라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면 돼요. 찾아봐. 가에는 어디 있죠? 명령 자체가 없지. 그래서 안 돼요. 1번은 이게 없는 거야. 나에는요. 명령 어미가 어디 나오죠?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 나에 뭐 어디 나오지? 중간쯤에 보면 뜯어보라. 두 눈으로 확인해보라. 그럼 찾았는데 나에는 있단 말이에요. 나에는 있는데 그게 화자의 의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뜯어서 뭘 보란 이야기예요? 틈 보란 얘기지. 그러니까 나는 있다고 치면 돼. 그래서 1번은 나만 맞아요. 아니야. 자, 2번 볼게요. 가와 다는 음성 상징어 통해 장면을 구체하고 있다. 두 개를 찾아야 돼. 음성 상징어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장면을 구체화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게 가하고 다죠. 이게 답이잖아. 찾아야 돼. 가에 어딨죠? 가의 음성상징어. 아마 이것 때문에 니네가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에는 음성상징어가 뭐냐면 제일 끝에요. 살래 살래. 이걸 찾아줘야 하는 거야. 그리고 음성상징어는 두 개 다예요. 의성어도 음성상징어고 의태어도 음성상징어고. 그러니까 아마도 니네가 2번을 틀렸다면 살래 살래를 그냥 단어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이게 살래 살래 타일을 흔들거리는 건 니네가 이걸 보면 뭐가 떠올라요? 거기 매화나무의 꽃봉오리가 흔들리는 거 묘사할 수 있다고. 가능합니다. 다에는요. 어디 있죠? 음성상징어가 중간쯤에? 중간 아래. 사뿐사뿐 나오지? 이것도 묘사야. 장면 묘사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2번이에요. 근데 가끔은요, 니네 현대시 풀 때 왜 틀리냐면요. 조심해. 얘는 가 나예요. 얘는 가 다죠. 3번은 나다고요. 4번은 가다고요. 5번은 나 다잖아. 미치면 이렇게 풀기도 해요. 무심코 가 나로 푼다고. 근데 백날 봐도 나에는 없지. 그럼 틀리는 거야. 신경 써야 돼. 다입니다. 다.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엎드리고 있다. 체감 공군도. 체감 나온 거면 엎드리고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런 도식이 성립이 되지? 체감 나온 거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름 외칠까요? 아닙니까? 이름 외치고 니네 어머니 보시라고 하면 되지 뭐. 어떤 걸 잘 보시면 그놈이 자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3번. 나와 다는 색채 대비를 통해 대상의 이미지 부각하고 있다. 이것도 두 개 확인인데 대체로 색채 대비가 되면 대체로 색채 대비라고 하는 건 이미지를 명확히 하는 건 됩니다. 근데 둘 다 안 나와요. 이거 왜 10%나 골랐지? 안 나오는데? 야, 찾을 만한 거리가 있냐? 색채 대비? 백날 찾아봐도 나하고 다에? 색깔이, 야, 나의 색깔이 나와요? 어디에? 화려한 거? 화려한 거는 대비가 되니까 너무 과하죠?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 4번이요. 니네가 지금 여기 있을 거야. 꽤 많이 4번을 골랐을 건데 비유적 표현을 통해 볼게요.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C에 이거 없는 거 없습니다. 다 있다고. 통해서 대상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달리라고 써있지만 그냥 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가하고 다요. 가에는 비유적 표현이 되게 많아요. 시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상이 뭘까요? 아마도 가에서는 뭐 매화나무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바닷가가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가에서 비유적 표현이 어디 나오죠? 있긴 있어요. 어디에? 가에서 비유적 표현을 찾아봐요. 가에서. 어디? 어디? 가에서 비유적 표현. 싸늘한 책장은 비유는 아니잖아. 외로이 얼어붙던 이것도 비유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 또 그 가실도 느껴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내 생각이잖아. 가의 비유적 표현이 어디 나오지? 있긴 있어요. 어디에? 어디? 어디요? 까무러치듯 어딨지? 왜 나 안 보이지? 까무러치듯 어딨냐? 아, 이연의 오른쪽 끝에 이제 까무러치듯 하나 또 있고 또 맨 밑에 타이르듯 있잖아. 그럼 과연 이 까무러치듯 산산들 그 다음 타이르듯 흔들거린다. 타이르듯 흔들거린다. 꽃봉오리가 타이르듯 흔들거리는 게 과연 대상의 모습을 형상화한 걸까 아닐까? 타이르듯 흔들거리는 게? 꽃봉오리가 타일러? 그러지 마. 이래요? 이게 대상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냐 아니냐? 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주 아닌 건 아닌데 조금 애매합니다. 타이르듯 때문에 이게 삼각형이 돼요. 자, 그럼 다는요? 다에 있을까?
있을까? 찾아볼게요. 다의 비유적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찮죠? 그래서 니네 4번 고른 거야. 도저히 봐도 살래살래가 안 보이면 이건 찾았다고 치자고. 다는 길어요. 보기 싫어. 아, 있겠지. 그러고 고르는 거야. 다에 없습니다.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그래서 4번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니네가 4번을 골랐다는 이야기는 아마 이게 안 보였을 거야. 안 보였겠고, 얘는 어쨌든 뭐 몰고 가면 틀린 건 아니니까. 근데 얘가 길어. 찾기가 귀찮아. 그러니까 에이 몰라. 얘 틀렸잖아.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럼 이거겠지 뭐. 라고 그냥 대충 푸는 것밖에 답이 안 나와. 없습니다. 다에는 비유적 표현 자체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5번이요. 다는 나와 달리 영탄적 표현을 통해 영탄적 표현이 나에 있을까요? 다에 있을까요? 나에 있을까요? 다에 있을까요? 영탄적 표현. 영탄법, 서리법 다 되죠? 가능하겠지? 나에? 어디에? 그 틈은 벌어져 온 것인가? 아, 붙어있는 그 부분 보면 영탄이 되긴 된다고. 감정 맞잖아요. 하지만 다에는 없기 때문에 5번은 다와 나를 바꿔주면 좋아요.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0번 볼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거는 이거는 넘어갑시다. 4번이에요. 나중에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따로 물어봐. 31번이요.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 미음을 이해한 것이다. 자, 보세요. 보기가 나오면 보기에 중요한데 표시를 해도, 자, 보기에서는 뭐가 중요하느냐? 때때로 강인한 힘을 발휘한다. 여기서는 그게 틈이고요. 보통 풀 아니면 뭐 꽃 이런 게 다시 나와. 대개 이런 작은 존재들은 무언가에 가려져 있고, 가려져 있는 거 한번 줄 쳐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가려진 존재는 일상적 행위 속에서 끈질긴 생명력이나 감동을 느껴요. 우리가 이를 통해 강한 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지금 밑줄 친 거를 잘 보면 강인한 힘이 나타난다. 오버에서 작고 연약한 존재에서.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기억은 거기 왼쪽에 있는 거 철근과 시멘트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철근과 시멘트는 뭐죠? 작은 게 없애버리는 거, 작은 게 무너뜨리는 거, 작은 게 그 안에서 버티는 거. 1번. 기억은 서로 힘차게 껴안고 있는 존재. 물론 철근, 시멘트도 서로 껴안고 있겠지. 하지만 여기서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잖아. 이미 틀린 겁니다. 작은 틈조차 허용하지 않는 강인한 삶. 아니지. 틈 되게 많잖아요. 1번은 틀렸어. 답은 1번이에요. 2번. 니은은 틈을 덮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게 한다. 맞잖아요. 많이 고른 3번을 볼게요. 디귿은 어떤 철벽이라 비집고 들어가 사는 것으로. 맞지 않냐? 개날픈 허공 지었지만 비집고 들어가는 거잖아. 끈질긴 생명 지니고 있다. 그런 거 아니냐? 비집고 들어가는데 당연히 끈질긴 거 아니냐? 이거 고르지 맙시다. 4번. 리을은 노승의 학생이 떠다 준 거. 읽어보면 맞아요. 도어물을 떠다 주었다. 5번. 아람들이 꺾는 존재. 그래, 연약해 보이지만 강한 힘을 발휘한다. 틈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다는요, 약간 느낌 비슷해요. 답은 1번이에요. 32번 가의 뜰과 다의 나의 바닷가를 봐봐. 자, 아까 맨 처음에 매화나무 설명할 때 여기 있던 거였잖아. 이게 뜰이었잖아요. 뜰에서의 핵심만 봐봐. 1번. 현재 기대가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기대요. 저거 꽃 피겠지? 기대되는데? 이건 아니에요. 2번. 자연의 섭리가. 맞죠? 왜냐? 겨울에 꽃봉오리가 막 생겨났잖아. 2번 맞고요. 문명의 가치 절대 안 되고요. 환희의 정서 아직은 모릅니다. 뜰은 자연의 결핍이. 야, 이게 뭐가 결핍이야?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뜰만 봐도요. 답은 2번이랑 확인되고요. 바닷가까지 갈게요. 잠깐 왼쪽에 본문 봐요. 바닷가의 조약돌을 그대로 둥글게 예쁘게 만든 것은 무쇠로 된 정이 아니라 부드럽게 써든 물결이다. 내가 바닷가에서 뭘 봐요? 이 돌을 봐요. 그거야. 그게 다야. 현실의 불안. 왜 저건 둥그렇지? 이런 거 아니겠지? 2번. 자연의 현상이 드러났다. 맞죠? 소유의 한계. 내가 뭐 돌 파는 것도 아니고요. 체념. 쟤는 동그랗게 됐어. 이제 끝장이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연의 충만. 아니, 동그랗게 된 게 충만까지는 아니잖아. 그래서 32번은 2번. 되게 쉬운데 니네가 왜 틀리냐면요.
찍으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대충 풀어서 그렇습니다. 대충 풀어서. 자, 시험 전에 오늘까지니까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시험 끝나고 33번부터 41번까지 지문 2개 풀어 오세요.